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월급 관련 영상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 이전 공무원 면접 관련 영상에서도 도움을 주었던 친구 시루가 오늘 영상도 같이 출연해주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인청에서 근무하는 시루입니다. 저희가 오늘 알려드릴 공무원 월급은 국가직 우정사업본부 행정직의 월급이고요. 타 직렬이라던가 지방직 공무원분들의 월급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둘 다 국가직 8급 공무원이고요. 저는 8급 2호봉. 저는 8급 3호봉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매달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 매달 봉급, 현업장려수당, 직급 보조비, 정액급식비 이렇게 4가지 명목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루님은 저랑 좀 다르게 받는 항목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업이 아니고 청에서 일하는 비현업이다 보니까 그 현업 장려 수당을 따로 받지 않고 시간의 수당이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시간의 수당은 저처럼 우체국 현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만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각 항목별로 얼마씩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보수 지급 명세서를 이렇게 직접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봉급의 경우에는 8급 2호봉 기준 177만 5,100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업 장려수당은 62,000원, 직급 보조비 14만 5천원, 정액급식비는 14만 원이 매달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9급 1호봉 때 받았던 월급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봉급 자체는 한 18만 3천원 정도? 네, 많진 않죠. 네. 18만 3천원 정도 봉급은 올랐고요. 급식비는 10,000원 올랐더라고요. 슬프네요. 네, 저도 몰랐는데 보면서 좀 슬프긴 했어요. 네, 너무 물가 상승 비율보다 좀 더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급식비는 10,000원 올랐고 직급 보조비는 14만 5천원으로 동일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돋보기님이랑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3호봉 기준으로 봉급은 186만 1,800원 들어오고 이제 시간의 수당이 98,320원, 정액급식비 14만원, 직급보조비 14만 5천원 정도로 그렇게 뭐 크게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1년 차이라고 해서 월급이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시간의 수당이라는 게 98,000원 정도 들어오신다고 한 게 시간 일을 1시간도 하지 않아도 그냥 주는 돈이잖아요. 네, 그쵸.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간 일을 실제로 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10시간은 기본으로 들어오는 게 있다는 게 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정해진 달마다, 특수한 달마다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년에 한 번 받는 경영평가 상여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1년에 한 번 3월에 지급받는 돈인데요. 그 전해의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급수라고 해도 다 받는 금액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받았던 게 한 350만 원 정도로 제 동기들 가운데서는 제가 제일 높은 금액을 받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이제 경인청이라던가 저희 총괄국 그리고 관내국 성적이 다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올해 3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보다 좀 줄어든 29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평 상여금으로 340만 원 정도를 받았고요. 저희가 같은 우체국에 있었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급수 9급이었고 8급이었고 그 차이도 있고 같은 우체국이라고 해도 관내 아니면은 소속된 부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경평 상여 받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 행복한 3월은 진짜 행복한 달이에요. 맞아요. 4월에 연말정산도 있고 3월에는 경평이 들어오고 해서 그때가 가장 풍족한 달입니다. 3월이 지나면 불행해집니다. 불행이 시작돼요. 3월이 지나면. 그리고 저희가 또 그 경평 상여금 다음으로 받는 가장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명절 상여금이에요. 이거는 설날 그리고 추석 이렇게 2번을 지급을 받게 되는데 본봉의 60%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 들어오고요. 9급일 때는 9급 1호봉이었을 때는 한 99만 얼마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래도 100만 원은 조금 넘었죠. 그리고 이런 상여 말고도 정근수당이라고 하는 게 1월이랑 7월에 지급된다고 하는데 네. 여기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정근수당은 뭐 명절수당이랑 비슷하게 1년에 2번 정도 들어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연수가 지날수록 차이가 좀 커지는 수당이고 1년 미만은 이 정근수당이 나오지 않고요. 2년 차에 5%, 3년 차에 10%, 5%씩 연차가 쌓일 때마다 본봉의 퍼센테이지가 5%씩 증가하면서 10년이 되면 50%를 받게 되는데 50%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 정근수당 같은 경우에도 연차가 쌓일수록 금액이 커지니까 아무래도 조금 공무원은 연차가 쌓일수록 봉급이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거의 실장님, 뭐 과장님급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정근 수당이 거의 명절 상여금만큼 나와서 거의 뭐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가까이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으로는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국가직, 지방직에 따라 조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차이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쵸, 금액이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국가직이 좀 지방직 다른 직렬에 비해서 적은 편이에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서울시 다니는 친구는 200만 원 정도 나오는 친구도 있었고 뭐 지방직에 있는 친구는 100만 원 가까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포인트로 지급되는 거라서 뭐 주유소, 마트, 식당 이런 데서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복지몰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거의 현금이랑 비슷하게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처음에 복지 포인트 받았을 때 이거를 어디다 써야 되는 건지 잘 몰랐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하기 때문에 주유비로만 해도 40만 원밖에 안 돼서 금방 나가더라고요. 한 달이면 다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국가직이 아무래도 다른 직렬이나 지방직 이런 데에 비해서 좀 복지 포인트는 조금 적게 들어오는 맞아요. 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가족수당이라는 걸 또 지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가족수당은 뭐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는 4만 원, 첫째는 2만 원, 둘째 6만 원, 요 정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로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소하게 조금씩 들어오는 수당들이 매달 들어오니까 매달 들어오니까 꽤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복지 포인트는 1년에 한 번만 지급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족수당은 매달 지급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시간 외 수당은 정해진 근무 시간 외에 6시 이후에 야근을 하게 될 경우 받는 금액인데요. 이게 제가 올해 그 명세서를 쫙 뽑아봤는데 시간 외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저도요. 야근이 없어요. 우체국의 장점, 야근이 없다. 그래가지고 야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시간 외 수당에 찍힌 게 없어가지고 인터넷에 저도 검색을 해봤거든요. 검색을 해봤더니 8급은 9,820원 정도를 1시간당 받게 되더라고요. 이것 또한 또 급수가 올라갈수록 7급이 되고 6급이 되고 그렇게 할수록 올라가는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공제 항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공제 항목 경우에는 크게 보면은 소득세, 기여금, 보험료 이렇게 나가는데 이 중에서 기여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기여금으로만 한 20만 원 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받게 되는 연금이랑 연결된 부분이라서 이렇게 많이 공제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떼는 게 많아서 좀 새 전보다 세후 금액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체국이라는 직렬이 다른 국가직 직렬이나 지방직에 비해서 월급이 많은 편이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 직렬에 비해서 월급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체국은 아까 저희가 시간의 수당 받은 거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야근 같은 게 거의 없어요. 야근을 해야 할 일이 거의 정말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한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없고, 그리고 지방직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주말에 여러 가지 행사 동원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던데 저희는 이렇게 주말에 동원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일절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뭐 한 번도 해본 적이 정말 없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네.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없고 또 다른 직렬은 막 그런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예전에 구제역 있을 때도 그렇고 비 오거나 뭐 폭설이 오거나 이러면은 이제 주말 근무 동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비상근무, 주말 근무, 야근 이런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애초에 저는 공무원이 이제 월급이 많은 직업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런 월급보다는 좀 워라밸에 더 가치를 두고 선택한 직업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우체국 선택하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루님은 지금 받는 월급에 만족을 하면서 다니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크게 만족을 하고 있진 않아요. 현재는 한 200 좀 안 되게 들어오는 것 같고 그게 좀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솔직히 공무원 월급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기대하고 온 건 아니었어요. 저도 약간 일과 가정의 양립, 이런 워라밸 중시해서 들어온 면도 커서 그랬는데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월급을 보고 그쵸. 좀 적다 이렇게 느끼긴 했어요. 근데 알아가다 보니까 이게 연차가 쌓이고 호봉이 늘어날수록 그래도 한 10년 차 정도 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존버하고 있습니다. 존버 승리한다. 정보가 답이다. 네, 저희가 오늘 찍어본 영상에서는 공무원 월급에 대한 너무 세부적인 사항들보다는 좀 큼직큼직한 굵직굵직한 부분들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공무원 월급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공시생 시절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공무원 카페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닭공사라는 네이버 카페예요. 여기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직렬별 그리고 급수별로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직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현직자 멘토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현직들이 쓴 글들을 보실 수 있고 또 공부 꿀팁 같은 것들도 많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공시 시험 관련해가지고 시험 과목이라던가 많은 항목들이 변경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변경 사항들을 모두 다 담은 2022년 개정판 공무원 가이드북을 지금 닭공사에서 무료로 증정을 해드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클릭해 보셔가지고 신청하시고 이 가이드북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